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올해 이게 딱 새해가 돼서 딱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어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지금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겠죠? 오늘 영상은 새해 맞이 스페셜인데요. 최강의 식사라는 책이랑 운동의 역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해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책에 대해서 되게 신뢰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몇 년 정도부터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kg 다이어트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냥 무심결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한번 해봄으로써 굉장히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운동을 가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모로 이제 다이어트 건강 이거는 새해 신년 맞이해서 우리가 가진 계획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어떤 목록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두 책의 공통점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운동으로는 절대 체중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두 책이 공통적인 거고요. 하나는 이 책 같은 경우 둘 다 먹는 거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에는 그 다음에 어떤 몸매 유지, 그 다음에 대사율에 관해서는 이제 식사량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두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최강의 식사라는 책은 정말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책이에요. 그래서 2주 동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따라해 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바이오 해커죠.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면서 자기가 어느 만큼 효과적이었는지를 쓴 책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이 다이어트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읽어보시고 수집하셨어요. 예전에도 SBS 스페셜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챕터 하나당 문헌이 굉장히 많죠. 참고 문헌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이게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이제 어떤 재료를 먹어야 되는가, 이 재료를 먹으면 뭐가 나쁜가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내가 좀 그랬었나 하는 그 음식의 종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사람 성별이나 어떤 활동량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처음에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공복을 이렇게 유지하라고는 하지만 배고픔을 유지하라고는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탄고지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은 대부분 지방을 섭취를 하되 단백질 섭취도 하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완벽하게 단백질을 제거하는 식사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내가 먹는 양의 굉장히 20% 이상 많아졌을 경우에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백질보다는 이 사람 책을 곰곰이 잘 읽어보면 결국 하는 말은 좋은 지방에 좋은 채소를 많이 먹어라가 될 것 같아요. 채소를 많이 먹고 그 나머지는 단백질을 먹고 공복 상태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낮 동안 먹었기 때문에 밤에 더 이상 야식이나 이런 게 당기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 레시피로 해서 먹으면 느끼해서 그런지 뭔가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참으면서 막 다이어트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은 최강의 식사의 이 저자는 일주일에 한 번의 운동이 낫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려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력 운동 위주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유산소 운동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운동에 대해서 나쁜 점도 되게 많기 때문에 레시피 책이 있거든요. 레시피 책을 제가 거의 한 2주, 3주를 따라 해보고 나서 한 7, 8kg가 그냥 빠졌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하고 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좀 생기고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강의 식사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레시피 책도 보시면 되게 좋고요. 그래서 한번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책은 운동의 역설이란 책이에요. 이 사람은 인류학자고요. 인류학자로서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하자드족을 연구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대사량이 우리나라 사람, 자기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사질환에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가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하루 일일 대사량을 조사해 봤는데 웬걸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게 비슷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나 뉴욕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어디 저 아마존 부족 사람들이나 대부분 일정한 패턴의 대사율을 지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의 대사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대사량이 느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을 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 되게 좋은 건 대사량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은 그냥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보조 장치로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걷거나 활동량을 일정하게 높이면,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높이면 그 일정한 데서 오는 그 생체 대사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균형이 잡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폭식이라든지 굶주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덜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사율이 비슷비슷하게 계속 가기 때문에 에너지 형평이 맞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어렵긴 하지만 이 사람의 요는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달리기나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조금을 해서 이제 적당히만 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굶지 말고 적정량을 계속 먹되 가공식품 먹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상식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다음에 살을 빼고자 할 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뇌가 더 먹게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적혀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대로 내가 섭취하는 양에 비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무조건 준다. 이것에 되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해도 그 대사량이 변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체중에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굶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뇌한테 계속 먹으라고 하고 계속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음식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실험들에 있어서 그래서 에너지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대부분의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살이 찔 거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제 자연식으로 많이 먹고 굶지 말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운동량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대부분 비슷하죠. 대부분 건강 서적을 읽어보면 되게 비슷한 말은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기, 그리고 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다 보면 체중이 좋아진다. 단 운동은 체중을 빼고 안 빼고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운동은 그냥 우리가 일정한 활동량을 지켜내야 그 모든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너무 없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마라톤이나 이런 걸 과도하게 해서 균형을 깨진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보면 우리가 제일 힘든 점은 뭐냐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을 시켜서 그냥 먹는다든지 아니면 길거리에 파는 음식을 그냥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음식보단 내가 진짜 자연 재료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내가 조리해서 먹는 걸 되게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데 되게 많은 중점을 둡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책에서 읽었을 때 우리가 아는 기본 상식이 되게 많이 통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느꼈죠. 아, 배달 음식을 좀 줄이고 이제 집에서 더 잘 해 먹어야겠다. 그래서 내 에너지 균형을 맞춰보고 그다음에 운동량은 이게 제가 그 애플워치를 쓰거든요. 그래서 애플워치에서 스리링을 매일매일 채우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프로젝트 삼아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그냥 무조건 굶고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책을 읽어보시거나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내가 좋은 거는 좋은 음식, 질 좋은 음식을 먹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일정해야 된다. 어느 날은 등산 갔다, 어느 날은 누워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정한 활동량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꾸준히 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효과를 많이 보길 바랄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